죽어가는 아이가 뱉었다는 공산당이 싫다는 말, 그 한마디로 동상까지 지어진 이승복 어린이. 과연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록보관소 X. 어둠이 짙게 깔린 1968년 12월 9일, 강원도 평창 오대산 자락의 한 산골 마을. 그날 밤은 단순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비극으로 물들이고 반세기가 넘도록 끝나지 않는 논란에 불씨를 지핀 잔혹한 역사의 시작이었죠. 때는 1968년, 한반도에는 여전히 한국전쟁의 상흔이 아물지 않았고 남북 간의 냉전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북한은 무력 도발을 통해 끊임없이 남한 사회를 교란하려 했고,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무장공비 침투 시도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그해 10월 30일부터 이듬해 12월 26일까지 이어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그러한 긴장 상황에 정점을 보여주는 비극이었죠. 120명이 넘는 북한 124군 부대 소속 무장공비들이 강원도 삼척과 경상북도 울진 해안에 침투하여 민간인을 학살하고 재산을 약탈하는 등 유례없는 만행을 저지르던 시대였습니다. 1968년 12월 9일 밤 10시경, 이승복의 집으로 무장공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오대산 자락 깊숙한 곳에 위치한 허름한 초가집. 당시 집에는 어머니 주대하 씨, 할머니 강순길 씨, 그리고 형 이학권 씨와 이승복, 어린 남동생 이승수, 여동생 이승자 등 가족 6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무장공비들은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른바 혁명사상 교육을 강요했습니다.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남한 사회를 비난하는 내용을 강제로 주입하려 했죠. 침묵만이 흐르던 일촉즉발의 순간, 어린 이승복이 이 상황에 대한 짧고 강렬한 반응을 내뱉었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짧고도 강렬한 외침은 소년의 운명을, 그리고 가족의 운명을 갈라놓는 비수가 됩니다. 공비들은 순식간에 돌변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남동생을 벽돌만한 돌덩이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은 바로 당시 15살이던 이승복의 형 이학권 씨였습니다. 그는 극심한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을 뻔했지만 피범벅이 된 채 비몽사몽 상태에서도 그 참혹한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학관 씨의 증언은 훗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이승복 사건은 이튿날 동아일보에 초등학생 입 찢어 죽여 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조선일보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제목으로 보도되며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기사에 실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이승복의 발언은 당시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강력한 상징성을 획득했습니다. 이승복 어린이는 곧 반공 정신의 화신이자 순교적인 영웅심의 발현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그의 이야기가 수록되었으며 전국 수많은 학교에 이승복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건, 특히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발언의 진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과거 권위주의의 시대에 왜곡된 역사를 비판적으로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승복 사건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88년 월간지 말에 김종배 기자가 이승복 기사는 오보라는 주장을 펼치며 파장을 일으켰고, 1998년에는 언론인 김주원 씨가 오보 전시회를 열어 이승복 사건 기사를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가속화시켰습니다. 1999년 MBC PD수첩에서는 이승복 조작설 그 진실을 밝힌다 편을 방영하며 당시 조선일보의 기사가 현장 취재가 아닌 정보기관 발표를 그대로 옮겨 쓴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9살 어린이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복잡한 이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와 같은 이념적인 발언을 했을 리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던졌습니다. 산골 소년이 공산당이 무엇인지 알았을 리 만무하며
그저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주입된 공산당은 나쁘다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했을 뿐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발언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이승복 유족들은 조작서를 제기한 언론인 김주원과 김종배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길고 치열한 법정 다툼은 10년 가까이 이어지며 우리 사회에 이 사건의 진실을 향한 거대한 논쟁의 장을 열었습니다. 1, 2심을 거쳐 2009년 마침내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을 내놓습니다. 대법원은 이승복 어린이가 북한군에게 살해당했다는 사건 자체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가족을 제외한 이웃 주민들과 생존한 형 이학관 씨의 일관된 증언, 그리고 현장의 증거들이 사건의 실제 발생을 확고히 뒷받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가장 큰 논란의 핵심이었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법정은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생존한 형 이학관의 수십 회 증언과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상당한 개연성을 부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언의 직접적인 녹음이나 문서 증거는 없으나 당시 상황과 형의 일관된 증언을 종합할 때 이승복이 공산당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조작설의 주요 주장을 허위로 보면서도 언론인들이 의혹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복합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법원의 이러한 명확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승복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차원의 추모 사업은 오히려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논란과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었고 과거의 반공 이데올로기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죠. 전국 수많은 초등학교에서 이승복 동상이 철거되었고 이승복 기념관은 위상이 격화되는 등 기념사업은 위축되었습니다. 더욱이 1997학년도부터는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 이승복 이야기가 완전히 삭제되기에 이릅니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어린아이의 순수한 희생을 특정 이념의 선전도구로 지나치게 활용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9살 어린이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복잡한 정치 이념을 스스로 판단하고 이념적인 발언을 했을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특정 사건을 활용하려 했다는 비판적 시각입니다. 그저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학교 교육 등을 통해 주입된 공산당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했을 뿐이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이승복 사건은 단순한 한 소년의 비극적인 죽음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진실과 이념 그리고 기억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복잡한 단면입니다. 북한의 무장 침투라는 분명한 역사적 비극, 한 가족의 참혹한 죽음이라는 사실 자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덧씌워진 수많은 의미와 정치적 활용, 그리고 끊이지 않는 논란과 의혹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승복 사건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럼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수많은 미스터리 기록보관소 X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